안녕하세요. 3시 반 타로의 3시 반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걸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썸네일에도 나와 있다시피 하반기에 있을 나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언제쯤 그 변화가 나에게 찾아올지, 하반기 언제쯤 찾아올지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질문이나 이런 거를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대답을 드리고 있으니 한 번씩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카카오 채널에서 개인 상담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와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반기에 있을 당신의 변화, 하반기에 올 변화에 대해서 카드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숫자를 세는 동안 카드가 섞여질 거고, 그리고 그동안 원하시는 번호를 고르시고 해당 번호로 이동하셔서 리딩을 마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카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1번에서 6번까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하반기에 나에게 있을 변화에 대해서 카드를 준비했고, 이제 리딩을 하기 전에 잠깐 선택할 시간을 잠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7월에서 12월까지에 있을 나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점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번호로 이동하셔서 리딩을 마저 들어주세요. 리딩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생각해 놓은 거 혹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친절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1번부터 순서대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하반기에 있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이 카드를 똑바로 놓기가 제일 힘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놓나 몰라. 아무리 공을 들여놔도 뭔가 좀 삐뚤빼뚤한 느낌이 듭니다. 어쨌거나, 자, 그러면은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하반기에 있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 1번님의 하반기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내가 무언가 일을 하고 있거나 어떠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내가 굉장히 좀 고생해서 희생해서 혹은 노력해서 어떠한 다른 것을 포기하고 어떠한 것에 매진하고 있는 무언가, 내가 꽤나 소중히 지키고 싶은, 소중히 이루고 싶은, 지키고 싶다기보단 이루고 싶은 어떠한 것을 꽤나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일상이라든지 혹은 연애라든지 혹은 뭔가 휴식 시간이라든지 뭔가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될 정도로 무언가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내가 충분한 보상, 충분한 결과가 있지를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내가 희생하면서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가 있지 않을 때, 보통의 사람은 실망,
하죠. 근데 실망을 하기보다는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이거에 이렇게 집중할 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무언가로 내가 발길을 옮긴다. 원래 하던 것을 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하던 것을 하다가 그것에 실망을 하고 다른 목표, 다른 어떤 지향점이 생겨서 그것에 다가가는데 그게 뭔가 인간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 봅시다. 일을 하거나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어떠한 것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방황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에 집중할 거를 생각이 들고 그러기보단 다른 것에 집중할 걸 찾아내는 것, 그것이 좀 어떻게 감정적인 부분일 것 같고, 오히려 그곳에 노력을 하는 것이 1번님에게는 좀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노력한 것만큼의 합당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가 좋으면 다음 목표, 다음 종착지라고 하긴 좀 그럴까요? 다음 스텝, 다음 하고 싶은 무언가 목표가 생길 텐데 그 목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것.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은 어떠한 얘기냐면은 내가 하던 일이 안 될 순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안정적인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진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면 1번님의 하반기에는 뭔가 실패를 겪을 때 사랑을 얻을 수도 있다. 실패를 겪고 나서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단 내 실패라고 하는데 실패라기보다는 내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것, 내 들인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지 비단 실패, 무조건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무언가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힘을 썼는데 자,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사랑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어떤 희생을 많이 하고 뭔가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꽤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결과 혹은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무언가를 주지 못했을 때 나는 노선을 틀어서 다른 일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노력을 하건 어떠한 일이나 시험에 노력을 했건 그 노력에 대한 게 실망스러웠을 때 새로운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 사랑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지어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으면 실망을 시키지 않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으면 나는 더욱 다음 스텝, 다음 목표가 생기고 이 사람과 더 안정적인 보통은 결혼이라고 하죠. 좀 더 안정적인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고 이 뭔가 그래요. 변화 중에 인생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죠.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것에 좀 뭔가 포기하는 것, 일종의 뭔가를 주려면 뭔가를 놔야 되니까 뭔가를 놓는 것에 대한 각오를 해야 되고 그것이 나를 위한 포기다. 나를 위한 이런 놓아준 방생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꽤나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해왔던 무언가가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는 그 실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게 되고 그 사랑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지어주고 적어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더 매진하는데 오히려 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무언가와 함께 오래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결혼 같은 게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결국 그 포기하는 것이 나를 위한 포기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님은 하반기에
뭐 작은 실패, 작은 실망도 겪겠지만 더 좋은 어떠한 기회와 더 좋은 사랑을 얻게 되지 않을까, 결혼할 사람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님의 하반기에 있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2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하반기에 있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님은 하반기에 어떠한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님은 하반기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지에 대해서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좀 어떠한 대세 그냥 그래요. 하던 대로 계속 살아갔더니, 내가 그냥 매여있는 대로 계속 굴러갔더니 조금씩 뭔가 염증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처럼 살아가니 그냥 쳇바퀴 돌듯이 어떠한 변화나 자극이 없는 데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염증이 생기고 있다. 자신의 삶이라든지 어떠한 관계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말이죠. 하던 대로 시키는 대로 그래, 매여 있는 대로 굴러갔더니 염증이 생기는데, 뭔가 조금 다른 내가 지금까지 뭔가 잘 손 뻗지 않았던, 왜 그런 거 있죠. 왜 침대 밑에 이렇게 잘 정리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다. 옛날 사진이라든지 옛날 떨어뜨린 돈이라든지, 하던 대로 매여있는 상태로 굴러갔더니 나는 염증이 생기던 와중에 뭔가 평소에 안 하던 무언가를 했더니 뭔가 새로운 무언가, 잘 모르던 비밀 혹은 내가 잘 모르던 어떠한 세상이 나에게 펼쳐지고, 그 사실이나 그 기회가 나에게 뭔가 원동력,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목표와 원동력이 되었다. 자, 현재의 삶의 염증을 느꼈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자극에 나는 어떠한 목표가 생겼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꿈이 생겼다 라고 얘기하죠. 삶의 염증을 느꼈고 난 새로운 꿈이 생겼다. 이번님의 하반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삶에서 너무 염증이 많이 쌓여 있었으니까, 너무 자극 없고 답답하게만 해왔으니까, 그 와중에 좀 저스티스, 어떻게 지금까지의 어떠한 그냥 매여 있어서 시키는 대로가 아닌, 정말로 어떠한 내가 했어야만 했을 것 같은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뭔가 굳이 피해도 되는데 안 피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몰랐던 무언가를 깨달으면서 나는 목표와 꿈이 생긴다. 내가 비단 그 꿈을 조금은 경솔하게 꾼 걸지도 몰라도, 그 꿈을 향한 발걸음이 조금은 경솔할진 몰라도 꽤나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그것에 임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는 바로 이루게 된다.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할 때 잘 운이 안 따라지는 경우도 더러 있죠. 운이 따라지지 않는 경우 있어서 꿈이 생겼지만 잘 안 될 것 같으니 너무 힘을 빼는 게 어떨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번님의 하반기에 찾아올이라고 하는 게 편하겠네요. 찾아올 꿈은 내가 꽤나 열정을 갖고 하고, 비단 어떠한 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싶다가도 결국 결과 자체는 꽤나 좋을 것 같다. 내가 어떠한 내가 응당해야 되는 뭔가 이런 의무라기보다는 내가 저걸 안 하면 정말 답답해서 안 될 것 같은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좀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것. 내가 일상에 염증이 있는 일상에 계속 머물렀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저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 나는 결국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그것을 뭔가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꿈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현실에 염증이 생겨서 생긴 꿈일지라도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한다면 충분히 접근하여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번님의 하반기에 있을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요. 꿈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것이 생긴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결과 자체도 꽤나 뭐랄까 만족스러우니까 생각만 조금 바꾸면은 내 꿈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님 하반기에 이루시는 목표, 새로 생기는 꿈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하반기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님은 하반기에 어떠한 변화가 어떻게 찾아올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부터 좀 똑바로 놔두고요. 가끔씩 왜 역방향은 안 쓰냐고 하시는데 역방향을 잘 안 씁니다. 그냥 정방향으로만 놔도 충분히 리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3번님의 하반기에 있을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님 하반기에 좀 어떻게 보면 고생문이라고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하지만 이 말이 고생문이긴 하지만 이게 뭐 안 된다, 된다, 혹은 뭐 잘 된다, 실패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단은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굴러가게 하는 과정이 좀 고생스럽다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걸 시작하게 되는 연유에 대해서 새로운 일이겠죠. 새로운 어떠한 고생문이 열리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내가 뭐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어떠한 일 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나이브하게 방심하여 뭐 좀 철두철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해왔던 어떠한 일, 어떠한 직장, 어떠한 상황에 조금 나이브하게 안이하게 해왔던 어떠한 일, 상황, 직장 혹은 뭐 보금자리가 무너지게 된다. 좀 하던 게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던 게 다니던 회사가 망한다든지 어떻게 하던 시험이 뭐 도저히 못할 상황이 된다든지 어떠한 내가 당연히 이걸 해야지 난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무너졌을 때 내가 얼떨결에 시작하는 어떠한 일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내가 하던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급하게 찾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일이 스스로 생각하는데 좀 뭔가 아직까지 준비가 많이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뭔가
구체성, 뚜렷한 성공가도 이런 게 보이진 않아도 일단 어떠한 기회가 생겼고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일. 적어도 좀 아직은 좀 어설프지만 내 의지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담겨 있는 어떠한 것을 시작한다. 생각보다 기회는 가까운 데 있을 것이고 가까운 데서 누군가와 같이 하는 거겠죠. 가까운 데서 같이 할 사람이 생기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 일에 매진하게 될 것 같다. 이게 비단 내가 그냥 지금까지 늘상 해오던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벌어지는 상황이라서 조금 스스로도 좀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뭔가 기틀이 잡혀 있고 뭔가 내가 준비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뭔가를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무너지고 재빠르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 뭔가 그 사이에 좀 여유라는 텀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마침 또 기회도 생각보다 근처에 있었고 가까운 데서 같이 일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응당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 일을 하게 되고 다만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좀 많이 불안해 할 것 같거나 혹은 그래요. 불안하다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좀 확신이 없긴 한 것 같아요. 확신이 없는 상태라 아직까지도 좀 허무맹랑하고 이걸로 될까 싶은데 일단은 당장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고 어떠한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준비해야 되는 거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럴 여유가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성과가 막 뚜렷하게 나지는 않을 텐데 그 일 자체가 계속 굴러가는 걸로 봐서는 아마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쯤에는 좀 더 상황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일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내가 원래 깃들로 잡고 있었던 어떠한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급하게 달려오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긴 하는데 계속 굴러가니까 이게 뭔가 삐걱삐걱 한다기보다는 정신없이 굴러가서 좀 여유가 없는 느낌이라고 좀 봐야 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고생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이 안 된다거나 뭐가 가로막힌다거나 뭐가 또다시 무너진다거나 혹은 자신과 적성이 안 맞는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라 생각보다 기회는 가까이 그리고 너무나 빠른 변화에 내가 좀 정신이 없을 거라는 거. 그 두 가지만 좀 명심하시면은 뭔가 내가 여태까지 잡고 있었던 끈이 떨어지더라도 잡을 끈이 금방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3번님 하반기에 어떠한 큰 이직 혹은 큰 도전을 하시게 될 텐데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변화는 굉장히 빠르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하반기에 4번님에게 있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님은 어떠한 변화가 하반기에 찾아올지 하나하나 카드를 정리하고 반드시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4번님의 하반기에 찾아올 변화에 대해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님의 하반기에 있을 변화. 그래요. 변화라기보다는, 그래요. 이것도 변화라면 변화일 것 같네요. 뭔가, 어떠한 무언가를 열심히 같이 하는 상대가 생길 것 같다.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는 거는 모두가 하는 일이니까 다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좀 꽤나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매진하고 싶어 하는 일을 누군가와 같이 하는데 좀 많이 삐걱거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누군가와 함께
뭔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 다다른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 다다르는 것까지 좋은데 좀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감정은 동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안 맞는 것 때문에 감정이 동하는 건지 감정이 동해서 그 일이 잘 처리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 뭔가 감정이 싹 트어 오른다. 일해야 되는 데서 혹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인 사적이 아니라 공적인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 데서 연애 왜 이거 딱 그냥 한국 드라마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뭐 이렇게 어떠한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위기나 혹은 시련 같은 게 있잖아요. 사모님에게는 사모님의 하반기에 있을 변화에는 그런 시련은 없네요. 그냥 둘이서 같이 잘 쿵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적으로는 최악인데 감정적으로는 잘 맞아서 계속 전진을 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사람을 맞이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일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안중에도 없는 상태인 것 같고 다만 뭔가 서로 관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만족감은 끝이 나고 조금 자기만의 시간 혹은 뭐 자기 자신이 먼저 돌봐지는 상태로 바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좀 빨리 확 타올랐다가 빨리 식는 연애가 보통은 이런 흐름이지 않을까 합니다. 뭔가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불꽃이 튀고 불꽃이 튀었는데 너무 좋아 잘 될 것 같아 우린 천생연분일 것 같아 라고 해서 뭔가 감정을 쭉 쏟아내는데 처음엔 만족스러웠다가 그 만족감이 이내 금방 사그러들고 그리고 좀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좀 생긴다. 나는 나를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생기는데 상대방 혹은 자기 자신은 또 일부는 또 상대방과 뭔가 같이 하고 싶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없어서 싸울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자기만의 시간을 요구해서 싸울 수도 있고 따라서 다툼이 생긴다. 희한하게도 처음에 있던 다툼과 비슷하게 일이 안 돼서 다투어서 감정이 쌓이는 것과 감정에 불이 붙은 것과 똑같이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뭔가 초반에 불타는 마음은 끝나서 조금 식은 마음으로 인해서 혹은 뭐 식어지는 서로의 정도 왜 한쪽은 확 식고 한쪽은 아직 불타고 있으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둘이 똑같이 식어버리면 이별을 하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차이로 인해 다툼이 생기는데 그 다툼은 또 사모님에게 또 새로운 목표라든지 새로운 지향점을 알려주고 그 둘의 관계에서 새로운 지향점이 생겨서 그리로 같이 가게 된다. 그래요. 한마디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적인 일에서 천생연분을 만난다. 뭔가 티격태격하지만 그리고 결국은 싸우지만 이내 감정이 싹 타오르거나 감정이 불타오르거나 불꽃이 번져 오르거나 아니면 뭔가 과도기에서 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새로운 지향점, 새로운 탈출구, 출구 전략, 새로운 어떠한 국면을 맞이해서 그 국면으로 인해서 또 다음 관계로 왜 둘이서 뭐 이렇게 그냥 사귀다가 싸우고 발전하고 좀 다투면서 크는 그러한 말 그대로 천생연분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서? 매우 공적인데 어떠한 공적인데 내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어서 누군가와 뭔가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떠한 경우에 말이죠. 사모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래요. 원래 하던 일도 열심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맨 처음에 시작했던 열심히 해야 되는 공적인 어떠한 일은 좀 안중에도 없게 되니까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5번님은 하반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떠한 행운이 있는 것도 어떠한 만날 사람이 생기는 것도 변화라고 보여지니까 카드에 나오는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게 그렇듯이 좋은 변화만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세상 변화가 다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자, 5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하반기에 있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님의 하반기 어떠한 변화라고 얘기할 좀 스스로가 상대방 혹은 사람 5번님이 좀 뭔가 같이 일할 사람이라든지 같이 무언가를 할 사람에 대한 좀 태도가 조금은 바뀌지 않나 싶어요. 그 태도의 변화로 인해서 바뀌는 어떠한 이런 나비 효과 같은 것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 함께 하는 사람과 일을 할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쥐어 짠다 라고 봐야 되나? 좀 이게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연인 관계나 같이 사는 사람이나 사귀는 사람도 같이 무언가를 해 나아가는 입장이니까, 무언가를 같이 싹 틔우는 입장이니까 연인 관계를 포함해서 내가 좀 상대방을 좀 쥐어짜는 타입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쥐어짜다 보니까 뭔가 그런 쥐어짜는 와중에서도 내가 좀 부러워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좀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우리는 왜 저렇게 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러워하고 있는 부분을 좀 선택을 했을 때, 부러워하고 있는 부분으로 향하고자 선택을 했을 때 좀 내가 다스리고 나랑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좀 못 버텨서 떠나진 않나, 좀 이러한 안 좋은 변화라고 해야겠네요.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마냥 카드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게, 좀 스스로의 독단으로 인해서 좀 잘못된 선택, 그런 선택, 너무 욕심이 있는 선택을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 나랑 같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떠나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카드가 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그렇지 않을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보통은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너무 쥐어짜거나 내가 뭔가 부러워하는, 내가 동경하는 어떠한 것을 하려고 좀 과한 선택을 하게 되진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떠나보낼 그 사람이 내가 어떠한 것에 지향점, 원하는 어떠한 목적지,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결과물을 위해서 꽤나 노력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뭔가 가슴이 아픈 상태에서 떠나가서 그 어떠한 것만 남으면, 왜 사람은 어떠한 필요성이라든지 소중함 자체는 그 존재 속에서 잘 몰라요. 그 손에 쥐고 있으면 잘 모른다고. 근데 이렇게 쥐고 있고 당연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해왔던 무언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해줬었던 무언가만 남아있으면 그게 그렇게 후회되고 안타깝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일적인 부분도 일적인 부분인데, 좀 인간관계라든지 연애, 사랑, 뭔가 가족,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면적으로 좀 깊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참 필요로 했었구나라고 후회를 하게 된다. 뭐 하면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서 더 이상 내 곁이 없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부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또 그 와중에서도 사실 내가 여태까지 후회했던 행동들, 후회할 만한 행동들에 대해서 더 많이 후회를 할 수가 있다. 그쵸. 소 잃고 후회 한 칸 고치게 될 수가 있으니 오버님의 하반기에는 조금 지금까지 쥐어짰던 어떤 사람, 지금까지 좀 몰아세웠던 어떤 사람, 그 몰아세웠던 사람이 나에겐 꽤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없으면은 꽤나 허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 이건 명백히 나쁜 변화죠. 이런 나쁜 변화를 겪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은 존재에서 그 가치가 입증이 안 되고 부재에서 그 가치가 입증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고 나서야 소중한 걸 압니다. 이렇게 카드가 나왔으니 만약에 없어졌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까 아닐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카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님은 하반기에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지, 그 변화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부터 준비하고요. 얘는 실수로 4장을 뽑았지만 뽑은 대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님의 하반기에 있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님의 하반기에 있을 변화. 어떻게 보면 6번님은 좀 어떻게 그래요. 시작은 좀 안 좋은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뭐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 혹은 소중한 사람, 계속 뭔가 그래요.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하겠네요. 계속 뭔가 함께 같이 하던 사람이 좀 떠나간다. 어떠한 것에 대한 상실로 인해서 무언가를 깨우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한 것을 깨우치게 된다.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상실이 무언가를 깨우치게 된다. 조금 안정적이던 어떤 삶이 안정적이지 않게 무너진다. 뭐 송두리차 날아간다 라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이었다가 그렇게 되지 않게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은 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좀 쉬어야 될 상황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꾸준히 뭔가를 함께 해오던 사람 혹은 일 혹은 어떤 상태가 좀 멀리 떠나가는 상황으로 보여지니까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배움이 있다, 뭔가를 깨우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넋놓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또 그로 인해 바뀐 상황 속에서 뭔가 좌절한다 하기보다는 힘을 비축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기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조금 상황이 바뀌고 그로 인해 조금 쉬게 된다. 이게 쉼으로써, 이렇게 휴식을 가짐으로써 혹은 뭔가 숨을 고름으로써 나타나는 어떠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오히려 그 전보다도 좀 더 진취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감성이 생긴다. 누구와 함께 하다가 놓친 어떠한 것에 대한 과감성이 생기고 뭔가
인내심과 가감성이 다 생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독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꽤나 사람이 여러 가지로 독해진다. 뭔가 얻는 것에서는 잃는 것도 있겠죠. 반대로 잃어버린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독해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6번님은 누군가를 떠나보내고라는 말이 그나마 제일 맞을 텐데, 그건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라고 또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꾸준히 해오던 무엇인가,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무언가를 떠나보내고 그로 인해 무언가를 배워서 뭔가 내가 오히려 한숨 돌리는 사이에 나는 조금 더 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이 독해지는데도 좀 명분이 필요하니까 어떠한 명분이 충분히 쌓여서 나는 독해질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무엇을? 내가 어떠한 것에 그래요. 위험을 컨트롤한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선택한다. 왜? 그런 거 있죠. 사자가 있고 사람이, 조련사가 사자를 이렇게 저렇게 쓰다듬고 있는데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선택한다. 내가 어떠한 도전을 할 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전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확신에 찰 수 있다. 왜? 나는 독해졌으니까. 6번님은 독해졌으니까. 어떠한 연유로 인해 독해진 상태, 어떠한 연유로 인해 독한 사람으로 변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아요. 어떠한 힘을 휘두름에 있어서 그리고 휴식함에 있어서 어떠한 왜 끌려다니지 않는다. 내가 힘을 휘두를 땐 휘두르고 내가 힘을 풀고 쉬어야 될 땐 쉬어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완급 조절 또한 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된다. 무엇으로부터? 뭔가 소중한 것을 떠나보냄으로부터, 무언가로부터 내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익숙했던 무언가가 전부 무너짐으로써 그로 인해 배우고 그로 인해 한숨 돌리면서 나는 독해지고 뭔가 완급 조절이 가능한 어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경험으로부터 배워서 나는 발전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님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떠한 상실감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큰 변화가 있어서 꽤나 불편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만 버티시고 조금만 이겨내시고 뭔가 독한 사람으로 거듭나되 완급 조절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리딩을 마쳤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그 변화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한번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들으시는 분도 어떠한 질문이나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것들은 생각이 드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보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니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몇 마디 더 얹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개인 상담을 원하시면 카카오 채널 있는 요 밑에 있는 링크로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으로 좀 이따 나올 여름의 연애운과 그리고 하반기 전체 운에 대해서도 한 번씩 봐주시면 참고하시면은 하반기에 조금 더 괜찮은 기회 그리고 좀 피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냥 왜 운동 같은 거 할 때 물에 들어갈 때 준비 운동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잠결에 하나씩 들어주시는 것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고 호신술 같은 거 배웠다가 이거 언제 써먹지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을 때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그냥 흘려 들어도 괜찮은, 아예 안 듣는 것보다는 한 번씩은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세시반이고요. 여기는 세시반 타로입니다. 계속 들어주시면 저는 굉장히 감사드릴 겁니다. 또 오겠습니다.